달리기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은 비가 오면 좀 아쉬우실 수가 있어요. 뛰기가 힘드니까. 한번 뛰어볼까?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신발 젖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항상 뜁니다. 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뛰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중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으면 좋겠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비가 안 오는 게 아닌데, 우중런에 대한 콘텐츠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침에 비가 오길 되게 바랬었는데 일어났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전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나왔고, 카메라도 갖다 나와봤는데 지금 한 4km 정도 뛴 것 같은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날씨가 좋을 때 우리 되게 기분 좋잖아요. 뭐 소풍 가고 싶고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디 가려고 하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옛날에는 날씨 좋을 때 뛰는 것만 좋아했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뛰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항상 날씨가 안 좋으면 짜증나겠지만, 좋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안 좋으면은 새로운 맛으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중런의 매력이 뭐냐?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낭만입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낭만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고 현대 문명에 살다 보면은 비는 안 맞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비를 맞고 뛰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 도시에서 나 혼자 좀 분리된 느낌도 있고, 아마 우중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유로 우중런이 좋다고 하고 한번 뛰어봐라,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달리기를 할 때 몸에 체온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얼굴에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덥다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와, 이거 더워서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보통 더위에 억눌려서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요 계속 내 몸에 냉각수를 뿌리면서 뛰게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열을 계속해서 식혀줍니다. 몸이 축축하게 젖기는 하지만 굉장히 쾌적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양말 한 방울도 젖기 싫어, 그런 상태에서 젖게 되면 조금만 젖어도 불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중런을 할 때는 내가 이미 젖는 것에 동의를 하고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뛰는 거기 때문에 온몸이 흠뻑 젖었을 때 오히려 이게 찝찝함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우중런의 세 번째 매력은요, 주로라고 할까요? 이 달리는 코스를요 굉장히 쾌적하게 거의 전세 내듯이 거의 나 혼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뛰는 곳은 어쩔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 길 같은 경우는 붐빈다고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대부분 뛰시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없고, 여기 원래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중런의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젖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옷이나 모자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래하기도 수월하고 그냥 빨면 그만이지만, 제일 문제는 신발이잖아요.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빨래하는 것도 어렵고 말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젖는 거를 찝찝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길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데크길을 뛰기 때문에 덜하지만 어느 곳을 뛰느냐에 따라서 평소보다 더 미끄러울 수도 있어서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은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동시에 공존하는 부분인데 좀 추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장점에서는 체온을 식혀주면서 뛰기 때문에 덥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추워서 나중에 되게 후회를 하게 되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중런 준비사항 중에는 얇은 바람막이, 경량 바람막이를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올 때 비가 안 왔었기 때문에 경량 바람막이를 안 챙겼는데, 끝나고 나서 집까지 천천히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그 거리가 짧지 않다면은 물로 인해서 체온이 식으면서 굉장히 추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인지를 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중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히 신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된 러닝화, 처음에 샀을 때는 좀 아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닌 마일리지가 다한 러닝화를 신고 뜁니다. 그래야 덜 아깝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흰색이라서 발끝에 검은색으로 꾸정물이 올라오고 좀 더 세탁에 힘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오래된 운동화가 검은색이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우중런 신발로 검은색 저렴한 러닝화를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레일 러닝화 중에서 고어텍스로 돼서 방수 러닝화가 있던데, 그건 제가 다른 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다리에서부터 물이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겉에선 보호가 될지언정 결국 양말이 젖고 안으로 젖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젖지 않으려고 고어텍스 신발을 신거나 조심해서 뛸 바에 우중런 하기로 했으면은 아예 제대로 젖기로 마음 먹는 게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경량 바람막이를 입는 거예요. 어차피 여름이라도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덥진 않으실 거거든요. 좀 습할 수는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마치고 집까지 10분 이상 걸어가야 된다,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분들은 아주 얇은 간절기 바람막이를 입고 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다시 이동해야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흠뻑 젖은 채로, 이건 사실 비가 안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차에 탈 경우 시트가 다 젖고 찝찝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닐로 된 일회용 우비를 차에다가 구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입고 차에 타거나 차 시트에 깔아 놓고 앉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선글라스와 모자에 대한 부분인데, 선글라스나 모자가 햇빛이 강할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중런에도 필수입니다. 햇빛이 강할 때는 모자가 두피를 보호해주고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지만, 비가 올 때는 모자를 쓰지 않으면 눈 쪽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와서 눈을 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우중런에서 선글라스는 선글라스가 아니라 물안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끼지 않고 뛰어보니까 눈을 뜨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러 선글라스를 꼭 쓰려고 하는데, 솔직히 약간은 지금도 잠깐 지나가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뛰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러 선글라스를 끼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편안함이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는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 웅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차피 흠뻑 젖을 마음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물웅덩이를 조심해서 뛰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달리기가 끝나고 나서 옷이나 모자 같은 거는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신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가 들어가서 신발 빨래하는 단계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가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날씨가 좋은 날은 많지 않고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추운 날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날씨가 좋은 날에만 기분 좋게 뛸 수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황사가 심하거나 그런 날은 뛰지 않는 게 좋겠지만, 또는 여기는 부산이라서 눈이 오지 않지만 서울에서 빙판길이 있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뛰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그런 날들을 제외하면은, 비가 올 때는 천둥 번개가 쳐서 위험하지 않다면은 뛰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많은 날들에 이렇게 건강하고 재밌고 즐거운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날씨는 내 맘대로 못하는데 우중런은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진짜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컨텐츠 촬영 시작했는데 둘째 날에 벌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니 진짜 축복스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중런 주의사항을 제가 두 가지만 했었는데, 두 가지가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는 젖는 걸 각오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길에서 행인을 마주치면은 굉장히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막 나는 뛰어오고 그 행인은 젖기 싫어서 우산 쓰고 발 조심조심 할 텐데, 그래서 행인이랑 지나칠 때는 우리 왜 자동차가 물 튀면 싫은 것처럼 좀 조심해서 멀리 비껴주시거나 발을 조심해서 지나가는 센스를 발휘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우중런 좋아하다 보면은
밖에 천둥번개 치거나, 저는 이제 바닷가 쪽에서 뛰니까 파도가 너무 센데 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 오는 건 괜찮은데 천둥번개 같은 거 위험한 날씨가 아닌지는 한번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발 빨래하는 법. 첫 번째 레슨은 들어가자마자 빨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루게 되면 나중에 꾸릉내가 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빨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레슨, 깔창은 분리하고 솔과 세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세탁을 해줍니다. 흰 신발의 경우 발끝에 꾸정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세게 하면 벗겨지니까 살살살 인내심을 갖고 빨래를 합니다. 다 씻겨나가지 않더라도 헹구고 말리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무리해서 문지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레슨. 이거는 선택사항인데요. 이런 방법을 더럽고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운동화 전용 빨래망에 넣어서 세탁기에서 약한 코스로 빨래를 합니다. 탈수도 아주 약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레슨. 저의 경우 에어드레서 건조 모드나 제습 모드를 활용하고 작은 방에 제습기랑 함께 가둬서 잘 말려줍니다. 자, 이렇게 비 오면서 컨텐츠도 찍고 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몇 킬로 뛰어야지, 몇 분 뛰어야지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뛰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막 덥지도 않고 열이 오르지 않아서 거리수에 비해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8km 뛰었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